미 전역의 평균 가솔린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LA 일부 지역은 평균 가격이 $7를 넘어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디지털 통화거래 규제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플로리다주가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맞히지 말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옳지 않은 처사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서울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망치로 피습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치권은 민주주의 테러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첫 소식입니다. 가솔린 가격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전국 가솔린 평균 가격이 14년 만에 갤런당 $4 선을 돌파했는데요. 오늘 LA 지역의 일반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5 42센트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시애틀과 매사추세츠주 등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웨스트 헐리우드의 한 주유소. 프리미엄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7를 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2일째인 오늘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14년 만에 $4 선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가솔린이 비싼 캘리포니아주는 $5 34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LA 지역의 경우 $5 42센트를 넘기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운전자들은 비현실적인 가격 오름세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199.91. Wow. It went up since yesterday. So, yeah, I mean, $6.19. Price of fuel and the loads are not adding up. At this point, you're lucky if you clear $200. 가솔린 가격 폭등 현상은 캘리포니아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워싱턴주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4 44센트로 나타났고 시애틀 지역은 이보다 높은 $4 63센트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필라델피아, 뉴저지주 등 동부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It would cost like $140 to fill up or something. That's crazy. 64. Yeah, for a little truck like this, it's kind of a little shocking. 전문가들은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더 가해질수록 가솔린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Realistically, it's going to be rough for the next 6 months. We're seeing oil prices go up. We're seeing wheat prices go up. So there is a lot of concern that this is going to make an inflationary problem even worse. 전미 자동차협회 AAA는 차량 적재량을 줄이고 급발진을 피하는 등 연료 소모를 최대한 줄일 것을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단독으로 금수 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 원유 시장에서 공급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ose discussions are ongoing internally and also with our counterparts and partners in Europe and around the world. We are continuing to take steps to deliver punishing economic consequences on Putin.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독일 숄츠 총리, 영국 존슨 총리와 긴급 화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에너지 제재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백악관은 내 정상이 러시아에 더 큰 대가를 계속 치르게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유럽의 경우 천연가스 수요의 40% 정도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제재에 동참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 동맹들의 참여 없이도 독자적으로 에너지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러시아산 원유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 관련 법안이 이르면 내일 하원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People in my state of West Virginia believe it's basically foolish for us to keep buying products and giving profit and giving money to Putin to be able to use against the Ukrainian people. That's exactly what he's doing. 국제유가는 한때 배럴당 130달러 선을 돌파해 2008년 7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가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이미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뉴욕 증시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물가 공포에 일제히 폭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2.37% 떨어진 32,817.3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95% 하락한 4,201.0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62% 급락한 482.4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미국과 서방 국가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오늘 전체적인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엑슨모빌과 쉐브론 등 에너지 업종들은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육성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여 년 전 대장동 관련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도 사건을 덮었다는 겁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0여 년 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부실 수사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대장동 업체에 1,0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포착하고도 눈 감아줬다는 의혹입니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는 대검 중수 이과장으로 수사를 책임졌던 윤석열 후보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육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평소 친분이 있던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대화입니다. 김 씨는 2011년 수사 선상에 올랐던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모 씨가 당시 자신을 찾아왔다고 기억했습니다. 근데 형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근데 형이 직접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성렬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대신 윤 후보와 막역한 사이이자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고 말합니다. 야, 그 당시에 윤석열이 과장이 주임 검사냐.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나름대로 이제 그물을 소개해줬네. 예. 왜냐면 나는 형 그 혈관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통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줬지. 김 씨는 박 전 특검의 인맥이 통했다며 사건이 잘 마무리됐다고 자랑했습니다. 윤석열이가 네가 X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통했지. 그냥 봐줬지. 또 다른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도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조 씨에게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되게 잘해줬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그간 TV 토론 등에서 브로커 조 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녹취 파일을 공개한 신앙림 전 위원장은 대장동 사건이 본격화하기 전 털어놓은 김만배 씨의 증언이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그러나 녹취 전체를 공개할 의향이 있냐는 MBC의 질의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서울에서 선거 운동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누군가 내리친 둔기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규탄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서울 신촌을 찾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잠시 뒤 한복 차림에 검은색 모자를 쓴 남성이 달려들더니 둔기로 송 대표의 뒤통수를 수차례 내리칩니다.
송 대표는 의식을 잃진 않았지만 머리에서 출혈이 확인됐고 근처 병원에 입원해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머리를 가격당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하고 현재 정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긴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검은 봉지를 싸맨 망치를 휘두른 71살 A씨는 즉각 제압됐고 경찰은 선거운동 방해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한미 군사훈련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최근 송 대표의 일정을 집중적으로 따라다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던 정치인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물건으로 공격당한 건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커터칼에 자상을 입었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이후 처음입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폭력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고 이재명 후보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도 심각한 우려와 함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선거를 방해하는 그 어떤 폭력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혐오와 폭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세 번째 평화회담이 종료됐습니다.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인도주의 통로 개설 문제에 작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곧바로 4차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서혜연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대표단은 2차 회담이 이뤄졌던 벨라루스의 서남부 지역에서 세 번째로 만나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핵심 쟁점은 격전지에서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하는 문제였습니다. Мы попытаемся еще раз сегодня с украинской стороной обговорить режимы работы гуманитарных коридоров, поскольку во всех городах 3시간에 걸친 회담을 마친 뒤 우크라이나 측 협상 대표는 상황을 크게 개선시키는 결과를 끌어내진 못했지만 인도주의 통로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Раунд переговорів завершився. Ми отримали деякі результати позитивні з точки зору логістики гуманітарних коридорів. 또 협상에서 조율된 인도주의 통로의 노선 변경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측 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 차례 회담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4차 회담은 빠르면 하루 만에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한국도 포함시켰는데 이를 토대로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전망입니다. 폴란드 푸셰미실에서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뉴욕시가 러시아의 사이버 보안 공격에 대한 경계령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존 밀러 뉴욕 경찰 부국장은 뉴욕시가 이번 사이버 공격에 대해 높은 경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술적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경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커스틴 질리브랜드 연방 상원의원은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에만 국한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 결정이 뉴욕주 인프라와 개인에 대해 보복성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튜 프레이저 뉴욕시 최고 기술 책임자는 현재 사이버 위협이 상승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뉴욕시를 겨냥한 공격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수도와 전력, 교통 등 뉴욕의 주요 인프라의 85%가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 보안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 정책을 좌우할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러시아가 금융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디지털 통화거래 규제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에서 러시아 기업과 정치인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백악관의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규제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과 국가 안보,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미 정부는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해 여러 차례 고위 관리들과 회의를 개최했으며 엘리자베스 워런 등 민주당 의원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를 막아야 한다며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틱톡이 중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의 일부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틱톡은 러시아의 가짜 뉴스법에 따라 당분간 라이브 스트리밍 등 일부 서비스 중단을 결정하고 향후 러시아 상황에 따라 재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러시아 의회는 지난주 러시아군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에게 벌금형부터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짜 뉴스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서 서비스를 중단한 중국 기업은 틱톡이 처음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상황이 점점 악화하면서 최근 러시아에서는 미국이나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 철수나 서비스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가 건강한 어린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맞히지 말도록 권고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의 지침과도 상충해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백악관은 플로리다주가 옳지 못한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변이 확산 속에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기관에 벌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방정부의 방역 지침과 각을 세워온 플로리다주. 이번엔 어린이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히지 말라고 촉구해 다시 한번 백악관과 대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조지 플래더포 의무총감은 오늘 조만간 주 보건국이 부모들이 건강한 아이들에겐 백신을 맞히지 말도록 촉구하는 별도의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5세부터 11세 사이 어린이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승인한 연방정부의 결정을 뒤집는 지침으로 미 전역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Policies that were ineffective at stopping COVID, but policies that had a negative impact on people's freedoms, on people's ability to work, on people's ability to attend school, and on down. 플로리다주가 언제 이 같은 지침을 발표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팬데믹 내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비판하면서 이는 사람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정치적 움직임이 안타깝다면서 어린이 백신 접종은 철저한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recommendations are vetted transparently through a process with a purpose so that parents can have confidence after consulting with their pediatricians or doctors if they would like about the safety. But we also know through the data that unvaccinated teenagers are 3 times as likely to be hospitalized if they get COVID than vaccinated teenagers. 어린이 백신 접종은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일부 부모들이 접종을 거부하는 등 지속적인 논란이 되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5세부터 11세 사이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승인한 가운데 현재까지 미 전역의 어린이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2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후 경미한 증상을 보였더라도 뇌에 심각한 수준의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51세에서 81세 영국인 78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 전후 뇌의 변화를 연구한 결과 코로나19에 걸렸던 400여 명은 후각과 관련된 특정 뇌 영역에서 조직이 손상됐고 전반적인 뇌 크기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대상자들은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 뇌 스캔을 받은 적이 있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 비확진자는 1번, 확진자는 2번의 뇌 스캔을 받았습니다. 연구팀은 감염자들의 뇌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 감염과 뇌 기능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1년에서 2년 후에 참가자들의 뇌를 다시 스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형 은행을 사칭해 소비자들에게 접근한 뒤 송금 앱 젤을 통해 현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미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주 로체스터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20대 남성은 유에스뱅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젤 앱을 통해 3,100달러를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기범들은 수상한 거래가 발견됐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이메일이나 문자 인증을 유도한 뒤 앱을 통해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젤 측은 사기범들이 유도한 대로 피해자가 송금 절차를 직접 승인할 경우 현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모바일 송금 간편 결제 앱 사용자가 늘면서 이를 이용한 신종 사기 사례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인 은행들도 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한인 고객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블린 스트래티지 앤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800만 명의 미국인이 송금 앱과 관련된 사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앞으로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의 일부 도로 제한 속도가 5마일 낮춰집니다. 지난달 LA시 의회는 난폭 운전과 과속,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늘 에리카 세티 LA시장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LA 지역 내에 177마일에 달하는 77개 지점 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현행보다 시속 5마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교통국은 해당 구간들의 현재 속도는 30에서 50마일이라며 운전자들은 구간별 제한 속도를 잘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타운의 경우 놀만디와 웨스턴 애비뉴가 40마일에서 35마일로 낮춰지며 올림픽 블러버드와 피코어 블러버드도 35마일로 줄어들고 라브레아 애비뉴와 제퍼슨 블러버드 구간도 35마일로 낮춰집니다. LA시 교통국에 따르면 시속 20마일로 달리는 차량에 진 보행자는 생존율이 90%지만 40마일로 달리는 경우 생존율은 10%로 줄어든다며 속도를 낮추면 부상도 줄고 운전자의 충돌 방지 노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영환 LA 신임 총영사가 오는 10일 부임합니다. LA 총영사관은 김영환 신임 총영사가 이번 주 목요일 입국해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총영사는 첫 공식 일정으로 오는 11일 로즈데일 독립유공자 묘소를 참배하고 주요 한인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영환 총영사는 지난 1993년 외교부에 입부해 평화체제 과장, 국무조정실 외교안보 정책관 등을 역임했으며 미국과 중국, 이라크 지역 공간에서 근무했습니다. 한편 LA 총영사 자리는 지난 1월 박경재 전 LA 총영사가 개인 사정으로 한국으로 급거 귀국한 이후 2달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총력 유세전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평화와 경제를 모두 살릴 유능한 국민 일꾼을 뽑아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아침 당사에서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을 주제로 공식 선거 전 마지막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어 서울 여의도를 시작으로 인천과 경기도 파주, 광명을 거쳐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마지막 유세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로 예고했습니다. 앞서 제주를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다시는 4.3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평화롭고 통합된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화합되고 통합된 나라, 증오와 분열이 없는, 살상이 없는 그런 제주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죠? 역대 대선에서 제주도에서 이기는 후보가 언제나 승리했다며 제주에서 확실한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곧바로 부산으로 이동한 이 후보는 국정은 연습할 시간이 없는 실전이고 초보가 아닌 검증된 프로의 실력이 필요하다며 빠른 민생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번 여름이 가기 전까지 민생 회복, 경제 회복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이어 대구를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부울경 지역에서 40%, 대구 경북에서 30%의 지지를 보내달라면서 선거 막판 취업제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유세도 중 경북도민의 노래를 부르는 등 경북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진영을 가리지 않는 통합정치, 실용정책을 거듭 내세웠습니다. 홍준표 우리 전 후보께서 대구 경북 정책 5개인가 약속한 거 제가 다 이어서 하겠다고 약속드리지 않습니까? 이 후보는 국민을 믿기에 승리를 낙관하지만 안개 선거에선 한 표 차이로 결판이 날 수도 있다며 마지막까지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제주에서 시작해 부산과 대전 등을 거쳐 서울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칩니다. 어제는 경기도에서 집중 유세를 펴며 이재명 후보에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유세를 제주에서 시작합니다. 이후 부산으로 이동한 뒤 대구와 대전을 거쳐 오늘 밤 서울시청 앞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고 마지막 선거운동은 강남역 거리 인사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어제 이재명 후보의 본거지인 경기도를 샅샅이 훑으며 이 후보에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저런 부정부패 비리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경제에 유능하다는 건지, 내가 여기 한국에 있나 어디 아프리카에 있나, 제가 뭐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부패한 세력이라고 몰아붙였고 이 후보를 향해선 버르장머리 없는 나쁜 머슴이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부정부패하는 머슴은 그건 머슴이 아닙니다. 그건 나쁜 놈입니다. 그거는 조선시대 같으면은 곤장 좀 맞고 쫓겨나야 되는.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이 4% 강성노조만 대변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제도가 저소득 노동자에겐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정할 뜻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그런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다 잃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분 일 못하게 해야 됩니까? 지원 유세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라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은 자격이 없다고 정권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에는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채무 이행을 해도 된다는 정부령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7일 러시아는 자국과 자국 기업 등의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 목록에 해당된 한국과 미국, EU 회원국 등의 달러가 부족한 러시아 기업이 외화 표시 채권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할 수 있게 했는데요. 앞서 미국에선 달러가 바닥난 러시아가 약 8천억 원 상당의 국채 상환일에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까지 나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폭락한 루블화로 기존의 채무를 이행하라는 것은 사실상 채무 불이행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멕시코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양팀 팬들이 경기장에 난입해 대규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후반전 관중석에서 시작된 싸움은 통제 불능 사태로 번져 급기야 경기는 중단됐고 무려 2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난투극으로 10여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조사 결과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습에 나선 멕시코 프로축구 관계자는 당분간 모든 리그 경기를 중단하고 관계장 등 5명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거대한 토네이도 기둥이 도로를 가로질러 빠르게 지나갑니다. 현지 시간 5일 미국 중부 아이오와주에 2008년 이후 최악의 토네이도가 불어닥쳐 7명이 목숨을 잃고 차량과 주택이 부서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이날 몰아친 토네이도의 최고 풍속은 시속 332km에 달했다고 밝혔는데 아이오와 주지사는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미성년자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적 동의 연령을 12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성적 동의 연령이란 상대방과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판단력이 당사자에게 있다고 보는 최소 나이를 뜻합니다. 그동안 필리핀에선 12세만 되면 상호 합의하에 성적 행위가 가능해 어린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필리핀의 한 시민 변호사협회는 이런 법안의 시행으로 어린 소녀들이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남은 시민들은 SNS를 통해 전쟁 상황과 참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SNS로 전쟁 생중계입니다. SNS를 통해 전쟁 상황을 방송 중인 우크라이나 남성. 생필품을 구해 지하철역으로 간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가 서 있던 건물 위로 미사일이 날아와 꽂힙니다. 파편이 온 사방에 튀고 놀란 남성은 방송을 중단하고 지하실로 대피하는데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지만 짧은 순간 전쟁의 참상을 생생히 전달했습니다. 러시아 포격으로 파괴된 건물 앞에 서 있는 이 소녀도 보시죠.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느히우 대피소에 사는 발레리샤 양인데요. 사재기로 마트는 텅 비고 폐허가 된 도시 모습 등 전 세계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내부 사정을 SNS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호에서 한 소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피난민들에게 잠시나마 위로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전쟁 공포 잠재운 소녀의 레리꼬입니다. 작은 의자를 무대 삼아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주제곡인 레리꼬를 노래하는 소녀. 아름다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내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전쟁 공포 속 방공호에서 함께 생활하는 피난민 앞에서 노래한 건데요. 카메라가 움직이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켜켜이 쌓인 짐들 사이로 열악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보이죠. 지난 4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출신인 마르타 스메오바의 SNS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영상인데요. 관객이 있는 큰 무대에서 노래하는 게 꿈이라는 소녀. 해당 장면을 본 누리꾼들은 지금껏 본 가장 아름답다며 가슴이 아프다라는 댓글 등을 남기며 격려와 응원을 남겼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전 세계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이름과 똑같은 발음의 음식을 파는 식당도 곤란한 처지가 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전 세계 비호감 퇴출되는 푸틴 러시아입니다. 침이 꿀꺽 넘어가죠. 캐나다 퀘벡주의 전통 요리이자 국민 간식인 푸틴입니다. 갓 튀겨낸 감자튀김에 치즈와 다양한 소스를 올려 먹는 별미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과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요즘 문매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요리의 이름은 영어 단어 푸딩을 캐나다식 프랑스어로 발음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사태로 푸틴 대통령을 규탄하는 반전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이 인기 음식은 비난의 표적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에 있는 러시안 티룸 간판을 단 이 레스토랑도 한산하다는데요. 최근 반러시아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다고 합니다. 러시아 혁명 후 미국으로 건너온 러시아 왕립 발레단원들이 문을 연 이 식당은 100년간 운영되며 영화 속 배경이 되거나 유명 인사들의 사교장 역할을 했던 명소라는데요. 현재 소유주는 러시아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계속된 공격에 동물을 지키기 위해 동물원에 남은 사육사들의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너희 두고 못 가겠다. 동물원에 남은 직원들입니다.
자, 코끼리에게 먹이를 건네며 하루를 시작하는 남성, 우크라이나 키이우 동물원장인데요.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공습이 시작된 날부터 동물원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전한 소식인데요. 약 50명의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동물원 내 부속 시설에서 생활하며 미처 대피하지 못한 기린과 말 등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포격에 동물들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종일 들리는 폭발음과 총성에 17살 코끼리는 진정제를 맞았고요. 여우 원숭이는 새끼를 낳았지만 전쟁 소음 탓에 한 마리를 방치해 동물원 직원들이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동물들이 2주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남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식량 공급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7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